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력연구원 스마트 배전 연구소 신사업 연구실을 맡고 있는 박기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재생발전 3020을 대비한 V2G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디까지 시장이 갈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 기술, 충전 인프라 기술에 대한 전망, 그리고 신재생 3020을 대비한 V2G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입니다. 지난 8월 말까지 국내 전기자동차는 11만 8천 대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는 약 3만 대의 공용 충전기가 보급되었는데 그 중에 9,100개가 급속 충전기입니다. 지난 2015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전기자동차는 11만 8천 대로 약 20배 증가하였고, 충전 인프라는 600기에서 3만 기로 약 45배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기차 보급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 대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는 300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 보급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면은 2025년까지 113만 대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대한민국의 충전 인프라가 보급된 현황입니다. 제가 매년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이 2017년, 그 다음에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습니다. 이쪽 그 동해안 쪽에 산골 오지를 빼놓고는 대한민국 전국에 전기차 충전기가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분포되어 있고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BNEF, 블룸버그에서 전망한 전기자동차의 보급 전망입니다. 블룸버그에서는 2040년까지 신차 판매 58%가 전기차가 될 것이고, 그때는 전체 차량의 약 31% 정도가 전기자동차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4년 뒤인 2024년이 되면은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전기 버스, 상용차가 빠르게 보급되어 가지고 2040년이 되면은 약 67%에 도달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여러 기관에서 전망한 전기자동차의 보급 전망입니다. 블룸버그의 2016년부터 2019년, 그 다음에 여기 요것은 석유 회사들이 전망한 그런 그림인데요. 과거에서부터 요즘으로 올 때까지 이렇게 점점 더 많이 보급될 것으로 이렇게 각 기관들은 또는 석유 회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2020년에 IEA에서 발표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의 보급 전망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공용 충전기의 보급 전망이고, 위에 있는 그림은 private, 그러니까 개인용 충전기의 보급 전망입니다. 전체 충전기 대수는 공용 충전기에 비해서 개인용 충전기가 약 12배 정도 더 양이 많을 것이고, 하지만 충전 전력, 충전기가 전기차에 공급하는 전력은 약 6배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용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급속 충전기에서 공급되는 그런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여러 기관과 IEA에서 전망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것입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가격, 킬로와트아워당 가격은 9년 동안 한 90% 정도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약 한 150불대에 왔습니다. 앞으로 2, 3년 뒤가 되면은 아마도 킬로와트아워당 100불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덴시티도 굉장히 커져 가지고 지금은 같은 부피 또는 같은 무게의 배터리를 가지고서 2배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가 개발되어서 상용화되었고, 그것은 앞으로 전고체 전지 같은 것이 나오면은 지금의 2배 또는 4배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그림은 제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상용으로 팔리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하고 주행거리에 대해서 그려본 그림입니다. 2009년부터 전기자동차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해서 이 그림은 2017년까지의 그림입니다. 그때 전망은 배터리의 크기는 앞으로 한 5년 뒤가 되면 120kWh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주행거리도 이 정도가 될 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여러 가지 차량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더 증가를 하였고요. 2019년입니다. 또 배터리가 훨씬 더 큰 차들이 이렇게 시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었을 때 지난 6월 달까지 출시된 차량을 갖다가 이렇게 배터리 용량과 그다음에 출시 시기를 갖다 플롯한 것인데요. 이것을 보고 앞으로 미래를 전망해 보면은 아마도 2024년 또는 2025년 정도가 되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크기는 약 100kWh 이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주행거리도 500km 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충전입니다. 마치 휘발유차와 같이 한 5분 정도만 주유 또는 충전을 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보급되는 충전기들은 기존의 50kW가 아니고 100kW급 충전기가 보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도 200kW급, 그리고 2022년부터는 아마도 400kW급 충전기가 시장에 보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나온 자동차들은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400V급 배터리가 아니고 700 또는 800V급 배터리를 장착하고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충전 사업자들이 있어가지고 고객들은 사업자 간의 회원 로밍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안전을 중심으로 충전 데이터나 충전 고객 간의 회원 정보 로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또는 후년부터 나오는 차들은 플러그만 꽂으면은 고객 정보를 인식을 하고 또 자동차 정보를 인식을 해가지고 충전부터 가금까지 한꺼번에 되는 그러한 기술들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한 충전기에서 여러 차를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충전되는 전력을 스마트하게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파워 쉐어링 기술, 멀티포인트 충전기 기술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DC 충전기도 효율이 96% 이상 되어가지고 아주 좋은 효율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충전기의 계량 포인트도 기존의 AC가 아니고 충전 플러그에 DC에서 계량되는 그러한 충전기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가 전력망의 한 부분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재생발전 3.0을 대비해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망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을 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과 같은 발전기에서 나오는 그림은 출력은 이와 같이 복잡합니다. 태양광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해가 떠서부터 발전이 시작되다가 구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출력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저녁 때 쉬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 시스템에서의 부와 우리가 사용한 전기는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야간에는 적게 쓰고 낮에는 많이 쓰고, 그리고 점심때는 이렇게
줄어들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하고 공급을 잘 맞추는 것이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유명한 더 커브입니다. 2013년도에 카이소 캘리포니아 전력 시스템 운영위원회에서 전망한 그림입니다. 3월 30일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부하를 전망한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전망입니다. 2013년도에 지금부터 7년 전에 전망한 것이고요. 이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실제 측정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7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슷한 모양을 갖다가 보였고요. 2018년, 2019년 되어서도 더 커지는 이 덕 커브의 덕의 모양이 더 큰 형태로 이렇게 변화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우려가 되는 것이 전력 시스템 운영하는데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저녁 때 17시에서 18시 태양광이 막 꺼지는 그 무렵에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력을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에 약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5기가와트라는 큰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태양광 그리고 풍력과 같은 신재생 발전기가 늘어나면은 이렇게 덕 커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그림 역시 캘리포니아의 사례인데요. 매달 그 신재생 발전으로 공급한 전력의 양의 비율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그 외에 지오서멀이나 바이오매스, 그 다음에 수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그런 전기의 비중이 60%, 7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5월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태양광하고 풍력에서 나오는 발전의 비중이 약 70%에 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전력이 신재생 발전기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수요가 감당을 할 수 없어가지고 커테일,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차단을 했습니다. 또는 버려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버렸느냐 하면은요, 2019년 5월 같은 경우에는 약 22만 5천 메가와트 아워의 전력을 차단 또는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은 전기 자동차 약 10만 대가 이 정도의 양이면은 전기 자동차 10만 대 정도가 충전할 수 있을 만한 양입니다. 매년 100메가와트 아워면은 전기차 4만 대가 쓸 수 있고요. 225메가와트 아워면은 전기차 약 10만 대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을 한 달 동안에 커테일 내지는 버려버린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요, 2019년 5월 달에 매일매일 얼마나 커테일 했는지를 갖다 가져온 자료입니다. 작년 5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약 38메가와트 아워의 막대한 전력을 차단을 하거나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양이죠. 10메가와트 아워의 전력 양이면은 전기차 약 160만 대가 하루 동안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그렇게 막대한 에너지입니다. 이건 캘리포니아의 사례인데요. 우리나라도 2030년, 40년이 되어가지고 태양광 발전기나 또 풍력 발전기가 많이 보급되면은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 말에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2030년에는 신재생 발전을 약 58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58기가와트, 그 중에 태양광하고 풍력만 살펴보면은 약 51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이 양은 2030년도에 최대 전력 수요 약 100기가와트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요일이나 토요일과 같이 전력 수요가 작은 날 태양광 발전기하고 풍력 발전기가 다 돌아간다면은
전체 전력 수요의 절반 이상 또는 한 60, 70%까지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으로 공급할 수 있는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상황, 그 캘리포니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LNG, 양수, ESS와 같은 여러 가지 그 백업 설비를 갖추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전력거래소 KPX에서 예측한 그림인데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5월 한 20일 근처에 평일날 전력 수요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요 그 낮 시간대요. 요만큼이 태양광 발전이 있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그럼 과연 태양광 발전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갖다 역으로 산출했습니다. 산출을 해보니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8기가와트 8기가와트 정도의 태양광 발전 출력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5년, 10년 뒤가 되면은 10기가와트, 15기가와트, 20기가와트까지 커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풍력 발전이 44번이나 전력망에서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차단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너무나 발전이 많고 그리고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그 남아도는 전력을 다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기사는 지난 5월 초에 연휴가 길었을 때 쉽게 출력 조절을 할 수 없는 원자력 발전소의 출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150만 킬로와트로 운전하던 원자력 발전소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일요일날 전력 수요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13시간 동안 120만 킬로와트로 줄였다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역시 수급을 잘 맞추기 위해 가지고 대비를 한 것이죠. 올해 한 번 또는 44번 제주도에서만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5년, 10년 뒤가 되면은 육지 계통에서도 그렇게 흔치 않게 자주 있는 가끔씩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통해 가지고 2030년에 20% 정도의 전체 소비 비중에서 2040년이 되면 약 30에서 35%까지 신재생 발전 비율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8기가와트 정도의 재생 발전기가 아니고 거의 100기가와트 정도의 재생 발전으로 용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딴 이야기를 바꾸면은 2030년까지 건설했던 것만큼 2040년까지 그만큼 더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가 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전기 자동차는 800만 대,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차는 약 300만 대 이렇게 보급할 계획이고 V2G 기술도 개발을 하고 VPP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서 디맨드 플렉시빌리티, 수요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러한 정책들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0년 5월 달에 발표된 제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초안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앞에서 밝힌 그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의 모델대로 간다면은 2034년이 되면은 2030년에 58기가와트였던 신재생 발전이 78기가와트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 설비 비중으로 보면은 2034년에는 약 40%까지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LNG, 양수, ESS뿐만이 아니고 V2G 기술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의 유연성, 디맨드 플렉시빌리티 기술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전기자동차 충전 방식에 대한 그림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전력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기 자동차는 맨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플러그를 꽂으면은 꽂을 때부터 일정한 전력으로 이렇게 충전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전격 전력으로 쭉 충전을 하다가 배터리가 다 차게 되면은 끊어버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어형 충전이나 양방향 충방전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은 전력 수요가 많을 때는 전기차 충전 전력을 끊거나 잠깐 동안 아니면은 이렇게 한 절반 정도를 낮춰가지고 충전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양방향으로 충전도 되고 방전도 되는 그러한 전기 자동차가 나온다면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다시 전력 계통으로 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가 좀 모자랄 때 태양광 발전이 막 꺼지고 있어가지고 발전소에 출력을 올려야 될 때는 전기차에 저장된 에너지를 계통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밤중과 같이 전력 수요 공급이 원활할 때에는 충전기로 전력을 많이 공급받아가지고 전기차 충전을 좀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제어를 해서 고객, 즉 전기차 운전자가 원하는 시간까지 원하는 충전량까지 맞춰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충전 또는 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객들은 내 차를 가지고 그렇게 충전 방전을 마음대로 하거나 아니면 제어를 마음대로 한다면은 배터리에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닐까? 내 차 배터리의 수명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60kWh, 100kWh 되는 굉장히 커다란 배터리의 일부만을 사용한다면은 그러한 우려를 없이 충전 또는 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요, 방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충방전 횟수를 그려본 그림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에 대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80%까지 쭉 충전했다가 한 80%까지, 그러니까 20% 수준이 될 때까지 방전을 하는 걸 갖다 계속 반복을 한다면은 그 배터리는 뭐 몇천 번 정도, 한 2, 3천 번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 배터리의 일부, 한 5%나 10% 정도, 다른 이야기를 바꾸면 60kWh짜리 전기차 배터리의 용량 비해서 한 6kWh나 3kWh만 쓴다면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에서 10% 정도. 그러면은 한 10만 번에서 한 50만 번 충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 계산해 봤습니다. 매일매일 일주일에 5번씩 10년 동안 충방전을 한다면은 10년 동안 겨우 2600번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의 작은 부분 10kWh 정도, 5kWh 정도만 활용을 한다면은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충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용량이 아니고 얼마나 큰 출력으로 방전하는가, 얼마나 큰 출력으로 충전하는가도 중요한 잣대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60kW인데 60kWh인데 60kW를 방전을 한다면은 원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방전을 한다면은 뭐 이 정도, 한 8,000회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0.1C, 즉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60kWh짜리 배터리를 6kW로 충전 또는 방전을 한다면은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다란 전기차 배터리 용량의 10% 또는 5%만 사용을 한다면은 전기자동차가 전력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가지고 유용한 그런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30만 대가 모이면은 2.1GW 정도의 굉장히 유용한 전력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2.1GW가 얼마나 큰 양이냐 하면은요, 양수발전소 500MW 양수발전소 4기와 같고요. 그 다음에 1GW짜리 원자력 발전소 2개와 같은 정도의 굉장히 큰 양입니다. 30만 대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약 2100만 대 승용차 그리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럼 대략 1.5% 정도의 비율이죠. 그리고
정부가 2030년까지 300만 대 전기차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에 보급되는 전기차 300만 대의 10%, 30만 대만 전력 시스템에 연결을 해놓는다면은 그것은 2.1기가와트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플랫폼을 갖춰야 되고, 전국에 흩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충전기들을 통신을 연결을 해가지고 제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V2G, 충방전이 되는 그런 전기 자동차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여야만 합니다. 남은 10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력연구원에서는요, 산업부하고 애기평의 지원으로 전기차 충전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V2G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년 뒤 정도면은 V2G가 되는 자동차가 나와서 그것을 갖다 여러분께서는 캠핑이나 아니면 야외에서 활용도 하시고, 그다음에 집에 있는 충전기에 꽂아가지고 전력망의 유용한 자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2022년까지 4년 동안의 프로젝트로 V2G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시그넷 EV, 알박, 전기연구원, 자동차연구원, 서울대학교, 지스트 등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저희는 그 V1G, 스마트 차징에 대한 실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스마트 차징을 위한 충전기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충전기를 여러 개 달아놓고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여러 대가 모여가지고 충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약 100대의 전기자동차하고 100대의 충전기를 모아가지고 유용한 전력 자원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는 양방향 OBC도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V2G 충방전 제어를 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충전기 제어 모듈, 그 다음에 DC로 V2G 양방향 전력 전송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의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를 갖다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전기차가 V1G 제어형 충전을 하거나 양방향 V2G 충전을 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가속 실험을 해서 배터리 영향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VGI, V2G와 V1G를 갖다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어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일부 실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 또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전력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고객이고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전력 자원입니다. 전기차하고 전력 시스템은 잘 연계가 되어 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제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하고 전력망은 같이 유연하게 작동을 한다면은 신재생 발전과 그 다음에 전력회사 그리고 고객들한테 유용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주고 또 경제적인 가치도 제공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인 그런 그 V2G 기술은 2021년 그리고 2022년 중에는 상용급 차량을 대상으로 실증을 하고 검증을 해가지고 앞으로 한 2년 내지 3년 뒤면은 상용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구축하는 그런 그 충전기들은 다 V2G 기술이 적용이 되고 또 통신으로 연결이 되어서 모두 다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그 충전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